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개의 광고를 보셨나요? 그리고 그중 몇 개의 설득당해 지갑을 여셨나요? 우리는 흔히 화려한 말솜씨나 압도적인 논리 혹은 강압적인 태도에 설득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건을 팔면서 이걸 사세요 아니면 또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에 보통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설득은 결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죠. 그들이 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심리학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기술, 바로 생각하게 만드는 설득인데요. 이게 왜 가장 위험한 설득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이 내린 결론을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강한 전제와 이것이 곧 사실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감적으로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즉시 불쾌함과 거부감이 올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반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설득의 고수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거나 미완성의 이야기를 툭 던져놓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대신 당신이 지금까지 써온 제품들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작동하기 시작하죠. 내가 쓰던 물건이 안전하지 않은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본 그 성분 때문인가? 라면서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그 기업이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의심을 품고 끝내 바꿔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인간은 남이 한 말은 끊임없이 의심하지만 자신이 머릿속으로 내린 결론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설득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정체성은 곧 스스로 강제로 의심하지 않는 한 그것을 신념으로 믿고 그 신념과 맞으면 스스로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영화 인셉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 영화이긴 한데 재미도 있고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좀 추천드리니까 꼭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이기도 한 건데요. 이 영화에서 타인의 꿈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둡니다. 그럼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서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어떤 작전을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영화 속 대사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회복력이 높은 기생충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닌 바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번 인간의 뇌에 둥지를 튼 생각은 바꿀 수 없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제일 바꾸기 어렵고 설득시키기도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생각은 매일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 마케팅과 정치 분야일 겁니다. 1990년대 미국의 한 유명 다이아몬드 회사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희소 가치도 좀 떨어지고 실용성도 없는 돌멩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사세요라고 절대 광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카피 한 줄을 세상에 던집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아몬드 이제 forever라는 문구를 세상에 딱 한 줄로 요약해서 던져놓는 거죠. 이 문장을 본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문구를 만든 것이죠. 회사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사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영원함이라는 개념과 다이아몬드를 한 문장에 묶어서 던졌을 뿐이죠. 소비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오늘날 수백만 원짜리 결혼 반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설득은 인간의 무의식에 생각의 씨앗을 심는 행위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내 안에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취향, 내 주관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설득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방어막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들면 뇌의 전두엽은 일단 팩트 체크를 시작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발동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니까요. 문을 활짝 열어주고 적을 환영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독한 확증 편향을 낳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결론을 내린 인간은 그 다음부터 내 결론이 맞다는 증거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우리 생각에 불을 붙일 만한 단서들을 툭툭 던져줄 뿐이죠. 저 뉴스 진짜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고 생각하는 순간 알고리즘은 관련된 영상을 쏟아냅니다. 결국 우리는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라며 스스로를 완벽하게 설득해 버리죠. 이 단계에 이르면 가짜뉴스를 보여주든 선동을 하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게 됩니다. 타인에 의해 설득당한 사람은 설득의 논리가 깨지면 생각을 바꿉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설득당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증거가 틀렸다라고 믿으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맹신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고 싶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귀에 대고 가장 매력적인 질문을 속삭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고뇌 끝에 이게 맞구나 라고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 미소를 지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신념, 여러분이 오늘 장바구니에 담은 그 물건, 그리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 정치적 성향들, 정말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입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가장 완벽하고 위험한 설득은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의 논리라는 가면을 쓴 채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정말 누구의 것인가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 사람의 신념을 들어주고 그 신념이 움직이도록 툭툭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만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덧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